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셔서 독전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웅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승원 씨, 한효주 씨, 오승훈 씨, 그리고 백 감독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조금 포근하긴 하고 내일이 수능인데 내일 모레 수능인데 그때까지 조금 날씨가 좋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귀하신 걸음 너무 감사드리고 독전2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감기를 걸렸었는데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재미있게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칼역의 한효주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백종열입니다. 이런저런 항상 늘 어색한데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독전2 어떤 영화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감독님. 또 원을 보면서 용산에서 노르웨이까지 가는 그 과정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단계의 어떤 이야기를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독전1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어떤 한 조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감독님. 글쎄요, 제가 데뷔를 이제 사랑 이야기로 했었지만 사실은 제 취향이랄지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장르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영화에 대한 그 호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낯설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메뉴를 손에 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독전2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어요? 전 이게 완성될 줄 몰랐어요. 그쯤에서 끝낼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니 네가 안 하면 뭐 의미가 있냐, 왜 나한테 그러냐, 서로 써보셔라. 근데 봤는데 원래 독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원어의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독전2라는 작품 시나리오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의 감정들을 좀 진득하게 못 풀어놨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채워져 있어가지고 요거는 원어로서 좀 풀어보면 재미가 있겠다, 조금 깊이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역에서 제가 이제 그 팩이 됐었잖아요. 그 팩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졌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브라이언의 이제 어떤 이 서사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용산역부터 아까 그 노르웨이 오동아까지의 어떤 얘기. 그래서 저는 이거 브라이언을 하면은 브라이언이 그동안에 소위 얘기해서 그 앞에 독전1에서 그렇게 무참히 이 소위 얘기해서 신체적인 데미지를 입고 버려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복수를 조금은 이뤄내면서 이제 끝맺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이게 이런 구조에 이런 서사에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새롭게 독전2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됐나요? 저는 이제 뷰티 인사이드를 함께한 백종열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디션을 합격을 하고 나서 처음 대본을 보게 됐었고
사실 처음에 예전에 나왔던 원을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너무 좋아하던 영화였고 매력 있는 대본일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봤을 때 더 좋았던 건 락이 왜 그랬을까, 그의 서사와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데 이 2편에서는 이 신념이 어디까지 일방통행일 수 있나?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 그렇게 나무가 생생했던 나무가 서서히 푸석해져 가면서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깊이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끌렸고 표현하면서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부분. 사실 1편에서는 사무실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노르웨이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에 대한 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던 1편에서 뭐가 이렇게 좀 약간 펄떡펄떡했다면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약간 고요하죠. 네, 오히려 그 증오와 복수심 이런 것들은 훨씬 많이 내재되어 있는 2편에서요. 또 그거를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큰 칼은 이 선생을 지키려는 자인 것 같아요. 이 선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무도 이 선생의 존재를 모르는데 이 선생을 지키려는 자. 그 용산역 전투 이후에 이제 원호, 이 선생, 브라이언 큰칼 이 모든 관계와 사건을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겨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좀 정리 중인데. 네, 오케이. 맞습니까? 네, 주시죠. 짧게 할 거예요. 짧게. 네. 강렬한 캐릭터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새로 같이 캐릭터들은 부담을 갖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현장에서 저는 한효주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이 영화가 끝났을 때 굉장히 액션이 통쾌하고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그 먹먹함은 곧 어떠한 질문이 됩니다. 그거를 즐겨보시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제가 선사해드리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됐건 볼만한 이유 관전 포인트는 사실 1편보다 훨씬 이야기의 구도나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쫀득쫀득합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으니까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죄 액션 드라마이지만 사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드라마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영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좀 먹먹해지고 쓸쓸해지고 좀 질문을 진짜 하게 되는 그런 엔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간 쌀쌀하고 추워진 이 계절에도 좀 어울리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쭉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들이나 그 끝에 그 먹먹함과 쓸쓸함을 고스란히 느끼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보실 수 있을 때 어떤 채널의 이동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보실 수 있을 때 한번 정적인 순간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종 승자가 앉아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승자가 앉아 계신데 그분을 찾는 재미도 아마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